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리는데 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게 뵙자마자 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게 되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지우 씨는 네. 이 살면서 네.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삶의 만족도가 높을 때 어떨 때가 가장 그런 좋은 느낌을 받습니까? 삶의 만족도요. 네네. 뭐 여러 순간들이 있겠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무래도 네.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어. 가족과 함께하는 이 저녁 시간이 가장 마음 편안하면서도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거지만 그렇죠. 또 가장 또 행복한 네. 만족감을 주는 그런 순간이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인 삶 만족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락한다고 해요. 자, 특히 여가 활동 만족감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은 48.2%로 만족을 하지만 노년은 16.6%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리고 맞아요. 여가 활동을 조금 활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시니어들의 여가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네. 로시코리아 현준엽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니어를 위한 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온유의 현준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우리 현준엽 반갑습니다. 대표님 와, 정말 잘생기셨죠? 빛이 여기까지. 네, 약간 뭐 뮤지컬 배우 같기도 하고 네. 아이돌 스타 같기도 하고. 저는 지금 뭐 팬미팅을 진행하러 온 네.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멋지신데요. 그래요? 팬미팅 사회 보는 걸로?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또 회사니까요. 현재 운영하시는 회사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2020년 이제 8월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네. 3년 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50대 이상의 분들이 여가 컨텐츠를 잘 찾고 또 저희 공간에서 여가 문화를 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네. 지속해서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로시코리아고 네. 그 안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온유인 건가요? 온유. 맞습니다. 저는 온유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그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그런 건가? 좋은 뜻이겠죠. 죄송합니다. 자, 창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시니어의 중점은 둔 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어떤 걸 먼저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처음부터 취미 여가 쪽에는 집중을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창업 자체는 시니어분들의 외로움과 고립을 해결하고 싶어서 창업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OECD 지표 중에서도 시니어들의 외로움과 고립 자살률이 제일 높은 국가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진심으로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창업을 했었고요. 처음에 저희가 했던 서비스는 일단 디지털 교육을 가가호 방문해서 도와드리는 것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길 찾기부터 뭐 네. 쇼핑하기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면서 도와드렸는데 네. 그러면서 이분들의 삶을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그 다음 서비스로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뭐 인테리어도 해드리고 물건도 사다 드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대화도 나눠드리고 이런 서비스도 또 저희가 1년 정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저희가 발견한 건 이분들의 여가 시간이 통계청에 나오는 하루 4.8시간이 아니라 거의 12시간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 12시간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될지 잘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영화나 취미 콘텐츠를 만들고 저희 공간에 초대해서 쭉 하는 일들을 그 뒷단은 2년 정도 이렇게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네. 와. 아니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시니어에 대한 사업을 하신 거는 변함이 없네요. 그렇죠. 그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건 조금씩 달라졌지만은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쭉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을 해 오셨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여기서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대표님 인상을 보면은 정말 되게 노는 거 좋아할 것 같고 끼도 많으실 것 같고 이게 젊은 사람들 노는 거 너무 좋아하실 것 민감이셔서,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우리 시니어 분들한테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나 내 할아버지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같은 계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혼자 사시는데 사실 제가 외동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사신 이후부터 좀 어디서 여가 시간을 잘 보내야 할지 찾는 거를 좀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공공이나 사설에서 좋은 문화센터나 복지관 시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70대 이상이 아니거나 혹은 50대 이하가 아닌 구간에 있는 분들은 이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공간에서 잘 어울리시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편하게 와서 동년배 분들이랑 조금 어울리고 또 무언가 배우고 또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느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버전으로 이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고객분들이에요. 예. 저희 어머니와 같은 고객분들. 그래서 네. 사실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평균 나이대가 다 30대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젊으시네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제 막 60대에 들어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혹은 우리 아빠가 더 나아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런 공간에 갔을 때 이러이런 소외감을 조금 느꼈고 요런 어려움을 느끼셨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제공하는 거에서는 그런 걸 느끼지 않게 컨텐츠를 잘 기획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가격대라든지 시간대라든지 그리고 거리감이라든지 그리고 컨텐츠 퀄리티나 네. 강사 선생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 고객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공감되는 게 네. 요즘 이제 우리가 동호회를 하려고 해도요 나이 제한들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도 네. 뭐 가입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뭐 이러고 우리 저보다 더 형님들도 네. 뭘 좀 하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안 받아주는 그런 동호회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네.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어머니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들어가려고 하셨거든요. 네. 아버지랑 유일하게 했던 취미가 배드민턴이어서. 근데 동호회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치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나이 이외에 또 가입 조건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거지 막 대회를 나가거나 그쵸. 잘 치거나 이런 게 아니시니까 네. 거기서도 또 가입이 또 제한이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좀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어울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니까요. 가볍게 함께하고 싶을 뿐인데 뭐가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은지 그러게. 모르겠어요. 네. 자, 온유 시니어를 위한 맞춤 여가 큐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서비스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가를 즐기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행도 네.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 활동을 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그쵸.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저희는 공간을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오프라인 공간인 거고요. 오프라인? 두 번째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대화 나누면서 관심사 기준으로 소통할 수 있게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 그쵸. 오프라인에서는 내가 오늘 뭐 하지? 좀 어디 3-4시간 하루 반나절 좀 가서 편하게 뭔가 배우고 사람 만날 수 있는 거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분들한테 뭐 탑골공원이나 뭐 인천공항이나 네. 복지관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삼청동에 있는 온유 가면은 반나절 저렴하게 잘 놀 수 있다를 만들어 드리는 게 컨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공간 안에 있는 컨텐츠의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런 프로그램, 클래스라고 하는데 네. 클래스의 카테고리가 한 달에 한 100개 정도가 있어요. 미술을 그리실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정말 다양하네요. 네. 미술을 그리실 수도 있고 뭐 재봉틀을 배울 수도 있고 네. 뭐 노래를 배우실 수도 있고 스피치 뭐 걷기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 전문가 과정으로 알려드리는 반도 있지만 일단 와서 좀 경험해 보시라. 가볍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의 삶에 좀 적용시키셔서 이제 집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좀 활동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자유롭게 활동하다 보면 또 흥미로운 것들이 생기실 거잖아요. 그쵸. 그때 또 저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공간 오면 또 여기서 무언가를 배워서 삶에서 적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는 매달 다양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매달 업데이트가 된다니까 그래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아니 노년이 네. 될수록 사실 뭐 이렇게 뭐 배우는 걸 얼마나 전문적으로 하겠어요. 맞습니다. 뭐 그냥 그 좀 주변 분들 좀 친구분들도 사귀고 사실 그쵸. 저는 그런 친목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농담으로 네. 5월에 이제 뭐 설이 내린다고 했는데 정말 궁금해요. 이 오뉴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네. 5, 6월에 설이 내릴 수도 있죠. 근데 5, 6월이 사실 가장 이쁜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고객분들의 이쁜 시절을 저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 활기찼던 시절 이런 거 의미 첫 번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5060 세대분들을 아. 좀 이렇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온유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새로운 일상 저희가 잘 제공해 드릴게요. 이런 의미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 뉴. 네. 오, 뉴. 뉴, 새로운 거. 오늘도 뉴. 새로운 새롭게. 일상. 와, 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오늘도 새로운 일상이라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이름에 네. 여러 가지를 많이 녹이셨네. 멋진 정말 회사명을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서비스명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근데 5060 세대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또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네, 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앞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저희가 디지털 교육 서비스랑 이제 네. 집에 들어가서 도움드리는 이런 컨시어지 서비스를 먼저 했었는데 예. 그때 주요한 고객분들의 연령대가 73세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왜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는지 저희가 계속 인터뷰를 해보고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60대가 되고 나서 이제 스스로 일상을 살아야 되는 문제를 겪게 된다. 네. 그 은퇴일 수도 있고 뭐 배우자와의 뭐 이런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자식이 떠나 출가를 해서인데 그 스스로 찾아야 되는 시점이 놓였을 때 그걸 네. 딱 발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내가 봤을 때 2, 3년인 것 같다. 그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뭘 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레슨런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쭉 살아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70대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맨 처음엔 하다가 네. 그러면 오히려 내려와서 이제 막 이 시점에 진입한 분들한테 일상 아직 살만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계속 적극적으로 살아보시죠. 라고 하는 게 네. 미래의 70대 분들의 무기력한 삶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대를 조금 낮춰서 이제 50대, 60대를 초점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생 하반기를 좀 더 활기차게 좀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의미도 또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대부분의 분들이 남성분들은 은퇴를 하시면 꼭 재취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것도 맞죠. 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니까. 근데 재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네. 여가 시간이 긴 건 매한 가지거든요. 저희는 그걸 도와드리고 싶었고요. 여성분들도 똑같아요. 이제 자녀분들 출가시키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잘 누리고 싶은데 그때 어디서 뭐 해야 되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되고 싶었던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50대, 60대 분이 어쨌든 여기를 거쳐서 이제 70대로 이어지는데 네. 이게 좀 애매한 세대거든요. 왜냐면 나는 50대, 60대면 사실 요즘 굉장히 젊으세요. 맞습니다. 굉장히 멋쟁이들도 많으시고 저는 50대 친한 형님들이 많지만은 네. 저분들이 진짜 50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왕성하게 지금도 일하시고 사업하시고 활동하시고 저랑 같이 놀러 다니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50대, 60대부터 70대를 대비해서 뭔가 미리미리 좀 네. 준비를 하고 네. 그렇게 여가도 즐기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요즘 이제 그 50대, 60대가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는 이런 또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회사가 바로 이 딱 50대, 60대 분들만 위하는 회사입니까? 그러면 70대 아니요, 분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네. 이 중요한 거거든. 50대, 60대 분들이 저희 이제 주요한 이제 타겟 고객분들이시고요. 저희 고객분 중에 가장 연령대가 많으신 분은 83세세요. 그래요? 그분은 한 달에 한 번 와서 이렇게 훌라 댄스도 좀 추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그러시고 또 젊은 분은 아마 6살짜리 분이 제일 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 손잡고 같이 또 나와서 그림 그리는 수업도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20대, 30대 분들도 꽤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정 고객분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거지 연령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럼 뭐 6살인 저희 딸도 갈 수 있고 우리 박권님 아버님도 예. 오실 수 있는. 저희 아버님이 79세시니까. 네. 왜냐하면 아까 저희한테 무엇에 집중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고객에 집중한다라고 했잖아요. 손주를 돌봐주시는 저희 고객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손주 돌보느라 또 하고 싶은 거를 놓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손주랑 같이 같이. 와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그런 수요가 있는 걸 저희가 아니까요. 야, 그 손주는 여가 생활을 굉장히 빨리 하네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네요. 네. 저희 어머니께 좀 추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게 일단은 나이대가 없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어요. 네. 다양하게 누구든지 그쵸. 예, 시니어를 위한 거지만은 하지만 나이에는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올 수 있다. 이게 포인트네요. 네. 하지만 또 이제 주인공이 되는 중점이 되는 세대는 그래도 말씀하셨던 네. 5060 세대가 아무래도 주인공인데 사실은 제가 우리 5060 세대 여러분들이 여가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가만히 보면 동네에 있는 어떤 그 지역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센터를 좀 떠올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말씀드린 이제 그런 시설들하고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온유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말씀 주신 뭐 복지관이나 네. 이런 거를 이제 공공문화센터라고 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거는 이제 사설문화센터라고 네. 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일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어서 맞아요. 저희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다만 목적성은 이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런 sa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가나 취미를 잘 제공하는 것도 목적성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순위가 그 공간에 사람을 접객시키기 위한 목표로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력 있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에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공공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너무 귀한 일을 해주고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산 베이스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류에 맞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요즘에 이런 게 좀 유행이더라, 이런 거 배우고 싶다, 이런 컨텐츠를 적합하게 개설하는 데에도 역시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요. 네. 전국에 이런 사설문화센터가 3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문화센터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꽤 많은 이런 수요처, 공급처가 있는데 네. 대부분의 이런 클래스를 듣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은 대부분 사설문화센터에서 듣고 싶어하세요. 90%가 사설문화센터에서 시니어분들이 여가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시고 10%가 공공에서 체험을 하고 싶어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컨텐츠 퀄리티나 퀄리티 때문에. 시류성 때문에 그런 거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소비가 되고 있는 거는 90%가 공공문화센터고 10%가 사설문화센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죠? 사설문화센터에서 이런 마트나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시니어를 전용으로 하고 있는 강좌가 전체 비중의 7%밖에 되지 않아요. 7%요? 네. 그러니까 극소수네요.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제 공공문화센터밖에 이용하실 수가 네. 없는 게 전국단으로 보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 뭐냐면 저희는 모든 컨텐츠를 다 저희 50대 이상의 시니어 핏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운영되는 이런 강좌 수가 100개가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일반 사설문화센터 2개소를 합친 규모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시니어들의 핏에서 계속해서 운영해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오면은 뭐 다른 게 섞일 게 없이 딱 그분들을 위한 컨텐츠가 가득하다라는 것. 이게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뵙는 고객분들이 그래도 한 달에 1000분 가까이가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뭘 좋아하고 네. 뭐에 관심이 있고 또 심지어 여기서 만났던 분들이랑 어떻게 커뮤니티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다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저희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고객분들한테 이거 어떠세요? 제안해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벤트나 커뮤니티 모임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네. 것들을 제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앞선 공공과 사설문화센터보다는 조금 더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가 많다라는 게 또 차별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공공을 더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과정은 별로 없다는 거. 네. 그게 또 포인트. 아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네. 구민회관에서는 뭐 이제 신앙송 이런 걸 배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는 뭐 네. 역사 강의도 들으시고 사진반도 다니시고 이렇게 오. 막 섞어서 하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앱도 있고 이제 저 오프라인 활동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온라인 앱에서는 또 어떤 서비스가 또 제공이 되는지. 네. 그거를 좀 이제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온라인에서도 이제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시니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저희가 앞단에서 제공을 해드려요. 뭐 예를 들면 뭐 여행지 여기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뭐 등등등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재밌는 콘텐츠들을 일단 앞단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저희 프로그램을 결제할 수 있는 채널로서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게 커뮤니티 기능을 넣고 있어요. 커뮤니티. 네, 그래서 네. 누구나 방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 방에 들어가서 뭐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대화 나눴던 분들이랑 또 소모임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까지 업데이트를 쭉쭉 해가면서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걸 근데 저 시니어분들이 잘 하세요,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런 거 잘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앱도 뭐 불필요한 기능 다 제거하고 글씨도 크게 하고 했었습니다. 분명 그것도 맞긴 한데요. 네.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만든 앱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네. 막 웃으시면서 이게 과연 너네가 표현하고 싶은 최적화된 방향이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안경을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신문의 활자 크기가 많이 변경된 거 본 적 있냐. 그냥 한자가 한글로 바뀌는 거 정도의 수준인 거지.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 포맷에 맞춰서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도 카톡 사실 깔려 있고 네. 나도 유튜브 한다. 근데 그래요. 그 이외의 앱들이나 온라인을 쓰지 않는 건 내가 그걸 써야 될 이유를 솔직히 못 느껴서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시네. 그 이유를 오히려 만들어 달라. 우리 필요한 게 요런 게 있다라고 거꾸로 말씀 주셔서 저희는 그거 잘 귀담아서 이제 앱에 녹이고 있는 겁니다. 요즘 뭐 잘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어머님 잘하세요. 저희 어머님은 네. 너튜브도 잘 보시고 그 김호중 팬카페에도 막 가입하고 막 그러세요, 혼자. 저희 어머니도 그 너튜브 라이브에 이렇게 채팅도 참여하시고 뭐 슈퍼챗. 네, 뭐 그런 것도 하시고 뭐 후원도 하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슈퍼챗이라고. 네. 어이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 슈퍼챗 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 그만큼 이제 또 열려 계시더라고요 또. 네, 우리 시니어분들이라고 맞습니다. 다 뭐 그럼요. 그런 거를 못할 거다. 네. 이거야말로 편견이죠. 그렇죠. 이렇게 온라인에도 너무나 능숙하신 우리 시니어분들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니어분들이 편하게 또 놀다 갈 수 있는 오프라인 스팟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공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네. 현재 저희가 이제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삼청동에 일단은 있어요. 삼청동. 네. 아유 좋은 곳에 있습니다. 멋진 곳이죠. 삼청동에 이제 한 군데 공간은 100평, 한 군데의 공간은 200평 규모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공간에 오셔서 이렇게 편하게 뭐 클래스도 들으시고 1층에는 저희가 또 다 상업시설을 마련을 해뒀어요. 네. 그래서 클래스 상업시설이요? 네, 어. 차 한 잔 마시고 카페라도. 카페 공간을 해놔서 클래스가 없어도 저희 공간에 오셔서 차 한 잔 마시다가 누구나? 네. 야. 저거 되게 재밌겠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뭐 결제해서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도 한번 가볼까요? 뭐 저기 6살도 오는데 뭐 우리가 못 갈 이유가 없죠. 그럼요. 한 번도 맞아요. 가서 차도 마시고. 네. 네. 뭐 이렇게 악기 같은 거 연주도 할 수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런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그림 구경하는 것도 있고. 예. 100평, 200평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공간도 굉장히 뭐 적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뭐 클래스 룸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은 교육받기에 최적화된, 어떤 것들은 네. 그림 그리는데, 어떤 거는 뭐 악기 연주를 하거나 뭐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저희가 룸들을 다 구획을 해놨고요. 네. 저희가 1층에 상업시설을 둔 이유는 사실 그런 거예요. 저희 고객분들이라고 해서 꼭 단 거 싫어하고 당뇨 되게 조심하고 이런 분들이 많긴 많으시죠. 일상생활에선 그걸 다 적용을 하시죠. 근데 밖에 나오면 맛있는 거 드시고 싶어 하시는 건 똑같은 인간의 욕구인 것 같아요. 네. 저희 고객분들도 블루땡땡 가고 싶어 하시고 유명한 빵집 가고 싶어 하시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쵸. 그 앞에 가시거나 그 공간에 들어가면 되게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내 나이 때 그러니까 우리 테이블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그것도 똑같이 저희 공간에 녹인 거예요. 저희 공간에서 제 공간은 뭐 음료 뭐 이렇게 베이커리 다 맛있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도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저희 고객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데 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제공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가보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데 네. 온유하우스를 만들 때 좀 여러 가지 또 이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셨나요? 일단 이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성지와 같은 공간이 되고 싶다라는 목적성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간을 좀 사력 있게 꾸며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간 내에 뭐 상업시설 있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공간 좀 구축해놓고, 네. 그리고 공간에서 일하는 저희 팀원들 누군가한테 그 무엇을 물어봐도 저희가 친절히 서포트할 수 있게 예, 이런 예. 거를 중점적으로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위치상의 제약이 있어요. 그 접근성이 좀 네. 궁금해가지고 제가. 근데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 컨텐츠를 들고 고객분들이 계신 집 근처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경로당을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가 예비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온유라는 브랜드를 들고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고객분들이 막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데이트할 때 어디 가냐? 저는 여기 갑니다.
그치. 너도 데이트할 때 어디에 나가서 데이트하는데 나도 취미 여가를 하고 무언가를 배우러 갈 때는 어디에 가서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고객분들한테 좋은 추억의 장소가 있었던 데가 어디가 있을까? 물론 서울 기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종로, 뭐 명동, 이렇게 삼청동 이런 데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삼청동에는 문화여가 시설이 꽤 많이 있어요. 무료로 볼 수 있는 미술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경복궁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일단 거기에 자리를 잡은 거고요. 저희는 올해 말부터는 이런 거점들을 확장을 할 거예요. 네. 뭐 경기도, 뭐 지방,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문화센터에 저희 브랜드를 달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온유하우스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의 뭐 여가 또 문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도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리고 요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뭐 액티브 시니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네, 이제 네, 네. 여쭤봐 주셨는데 제가 맞아요. 답변을 잘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대부분의 언론에서 나온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프레임이 저희는 좀 사실 불편해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고객분들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뭐 가처분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뭐 부동산을 뭐 어느 정도 소유해야 되고 그래서 소비효력이 얼마가 있고 이 사람들이 액티브 시니어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대중적이나 언론에서 만든 프레임이 저희는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본 현실의 액티브 시니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맞아요. 나 진짜 뭐 하고 싶어. 네.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충족시켜주면 내가 시장의 비용을 지불할게라고 하시는 분이 경제적인 수준에 상관없이 정말 많다라는 걸 저희는 받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제공하는 여가 컨텐츠도 딱 그런 컨셉인 거예요. 저희는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비싼 컨텐츠를 만들어서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액티브 시니어는 일반 대중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컨텐츠들은 일반 사설 문화센터보다는 저렴해요. 그리고 공공문화센터랑 가격은 비슷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서 퀄리티는 사설 문화센터보다도 좋아요. 그러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와서 그 활동을 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일단 컨셉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 퀄리티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종류도 또 많아요.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게 저희가 막 일반적인 기업으로서 막 선생님 섭외해서 뭐 유명하신 분들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감당이 어렵겠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업을 전개하고 있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시다 보니까 좋은 역량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이나 강사분들이 나도 온유랑 같이 이런 거 알려보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은퇴를 했는데 내가 사실 은행에서 은퇴했어. 내가 퇴직연금 교육 해보고 싶어. 내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텃밭 가꾸기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너네 쪽에 가서 저렴한 비용으로 강의를 해볼게.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고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좋네요. 그렇다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걸 제가 딱 정형화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네. 뭘 할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저희랑 같이 여가를 잘 누릴 수 있고 삶에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를 가득가득 채워서 매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여가라는 게 사실 꼭 무슨 정말 그 여가를 하기 위해서 노는 거를 따로 내는 게 아니라 그쵸.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잘하시는 것들 서로 나누는 것도 그것도 여가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온유에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거기서 혹시 어떤 것들이 좀 인기가 좀 가장 많던가요? 가장 좋아하는 거. 뭐 이것도 또 만들어줘. 막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달라요군요. 네, 맞아요. 네네네. 뭐 땡땡 트롯 같은 프로그램이 유행할 때는 보컬 트레이닝 배우고 싶다. 그러네. 네, 막 말씀하세요. 근데 재밌겠어요. 보컬 트레이닝을 또 배우시다 보면 내가 이번에 좀 자신감이 생겼으니 남들 앞에서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스피치 클래스 만들어줘. 또 이런 수요도 있어요. 그래서 시즌별로 달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날이 좋을 때는 야외에서 하는 야외로. 활동들, 야외 가서 그치. 뭐 사진도 찍고 싶은데 사진 잘 찍고 싶으실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다 스마트폰이라는 좋은 무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거 배우고 싶어 하시고 뭐 또 날 좋아졌을 때는 옷 잘 입고 싶고 어디 나가시고 싶으실 때도 있거든요. 스타일링 클래스를 원하실 때도 있으시고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희는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서비스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하고 싶어지는 한번 가보고 싶고 궁금한데 이 온유 어떤 온라인과 이 오프라인 서비스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앱은 그 앱스토어에서 네. 간단하게. 네, 온유라고 치시면 저희가 네. 바로 뜹니다. 네.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네네네. 거기에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들이 있어요. 거기서 원하시는 활동을 구매를 하시고 네.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문자를 드려요. 네. 몇 날 몇 시에 지도와 함께 이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오. 라고 하면 이제 오셔서 잘 누리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뭐 들어가 갖고 까는 거는 이제 다 좀 잘하세요. 요즘 분들은 잘하시는데 거기서 뭐 구매하고 이런 것도 어렵진 않나요? 구매가 막히시면 전화번호가 저희가 다 있어요. 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고요. 네. 네, 꼭 구매를 하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이제 그 초록색 검색창에 네. 이제 온유라고 치시면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오. 그래서 거기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오. 전화를 또 1대1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바로 그냥 찾아가면 찾아오셔도 돼요. 되는 네, 거죠? 직접 찾아오시면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직접 오셔도 되고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하셔도 신청도 되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미리 또 전화를 하셔서 전화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사실 뭐 50대, 60대 시니어분들은 너무 젊은 분들이라서 아마 앱 이런 거 잘하실 거예요. 네. 그래도 또 그런 분들 중에서도 또 대면에서 직접 이렇게 또 얘기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 편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온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 지금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아, 네, 뭐 말씀드리기 좀 부족한 수치일 수도 있는데 예. 저희가 앱 가입자는 이제 한 10,000명 정도가 되고요. 10,000명이요? 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저희 오프라인 공간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5,000분 정도 계세요. 네. 거봐요. 직접 와서 이렇게 네. 물어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 있다니까요. 5,000분 중에 이제 이런 클래스나 커뮤니티 이런 네. 거를 이제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한 달에 이제 500명 정도 되시고요. 오. 나머지 이제 4,500명의 분들이 저희 상업시설도 이용해 보시고 구경도 오시고 뭐 문의도 하러 오시고 이제 이런 분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수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앱을 이렇게 한 10,000명이 지금 들어오셨다는 건 일단은 그거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좀 적극성을 좀 띠는 분들 아닐까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재적으로도?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앱 광고를 해본 적이 오.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시니어들의 어떤 그 외로움과 고립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런 사례들 이렇게 해결해 주신 사례가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한테는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앞에 이런 컨시어지 서비스와 디지털 교육을 해드렸었다고 했잖아요. 예. 디지털 교육을 하면서는 정말 이제 혼자 사시는데 다시 어디 임대주택을 들어가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너가 교육도 하면서 같이 청약 신청도 해줘. 막 이래서 제가 했는데 그분 됐어요. 네. 우와. 근데 그게 저희한테 의미 있었던 일은 뭐냐면 그걸 해서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가 꼭 그 다산 콜센터가 아니라 어디에도 내 도움을 요청을 하면 내 나이대에 내 문제를 사력 있게 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네라는 인식을 해드렸다라는 게 저희한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컨시어지 서비스도 똑같았어요. 뭐 정말 어려우신 분들 집에 들어가서 저희가 뭐 세탁기 좀 고쳐드렸을 때, 뭐 보일러 고쳐드렸을 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예전에 알고 있기로는 동네 인테리어나 지물포밖에 없었는데 그런 데도 없어져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민간의 좋은 사업자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시켰다라는 게 저희는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취미 여가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보람찬 건 그분들이 저희한테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여기 나오면 뭐 재밌어. 여기 나와서 내가 그림 잘 그리게 됐어.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있다. 좋다. 그리고 여기 오면 나랑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컨텐츠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분들의 삶을 좀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뭐 귀하고 보람차죠.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니까 그런 실제 이야기. 도움받을 네. 곳이 있고 내가 같은 고민과 같은 문화 여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동료가 생긴다는 거. 그게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실제 사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네, 또 뭐가 생겼어요? 대표님의 어떤 가족이나 친지분들 중에서도 이 온유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요. 저희 어머니 매주 이용하고 계시고요. 아, 매주. 어. 네.
저희 어머니는 뭐 오카리나를 불러보기도 하셨다가 네. 책 에세이를 써보기도 하시고 네네네. 또 뭐 미술을 그렸다가 미식 프로그램을 들어보기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고 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비슷한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만족해서 매주 오고 계십니다. 어. 그렇군요. 어머님이 저기 또 주변에 많이 전파를 하시죠? 네, 맞아요. 모임 분들도 모시고 오고. 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소개시켜 줄 때가 예. 제일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 상황을 그치. 듣는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저런 데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시간도 좀 없고, 뭐 비용도 조금 부담이 돼. 근데 소개시켜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또 소개시켜줬으니까 막 가타부타 말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좀 접근하고 있는 게 네.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고 이런 것보다는 네. 좀 같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거를 구석구석 만들어 놓고 그냥 있어요. 알아서? 네, 그래서 가격대를 좀 저렴하게 해본다라든지 네. 그래서 차라리 한 분의 분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아예 사서 오게 만든다라든지 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만의 별도 클래스를 만들어 드린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문제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어머니도 많은 분들 또 소개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또 어머님 하면은 가장 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또 냉정한 평가를 내려주실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또 네. 분이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우리 어머님 또는 주변 분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이건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예. 저희가 3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네. 단 한 번도 고객 컴플레인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와.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오. 있습니다.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야, 이거 싶은. 박수를 좀 보내드려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고객분들이 이제 저희 이제 두세 번 이용하셨던 분들은 거꾸로 말씀해 주시는 게 너희 네. 같은 회사는 망하면 안 된다. 근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네. 주시는군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좀 걱정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아.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어머니도 이거 너무 귀한 일이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만족을 시키면 결국에 그분들이 회사를 같이 네. 일으켜주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는 이제 그 힘으로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컴플레인 이런 건 좀 없습니다. 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다는 건 그야말로 진짜 대단한 살아있는 거예요. 후기고, 그렇죠? 저희 어머님은 저 방송 모니터 때 맨날 욕하시거든요, 저한테. 네. 가장 가까우니까. 네, 뭐 쓴소리도 제일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 네. 상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 분들을 대야 되니까 이 스태프분들도 뽑을 때 뭔가 좀 대표님이 중점적으로 보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나 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제가 저희 팀원분들을 보기보단 네. 팀원분들이 저를 보는 경우가 현재까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대표를 평가하고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저희 팀원분들 다 현명하고 다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또 다 선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설립이 3년밖에 채 되지 않는 회사에 문을 두드려서 오셨다라는 거는 정말 이 문제를 풀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되게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진짜 시니어의 문제를 풀고 싶고 내 어머니나 내 미래의 모습을 같이 풀고 싶은 사람이 맞냐 안 맞냐를 보시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의 공통적인 팀원들이 똑같이 눈높이를 갖고 있는 건 되게 선한 가치를 갖고 있냐 없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르신, 선생님, 고객님들 이런 단순히 여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거를 가장 사력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 네, 그리고 일단 선해야겠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쵸. 선한 분들. 네. 선한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저도 대표님을 좀 몇 번 앞으로 더 보고 네. 나중에 지켜봐 주십시오. 나중에 네. 서류 넣을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저도 한번 검토해 고맙습니다. 주십시오. 네. 자, 오늘 뭐 너무 재밌게 아주 훈훈한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에 시도를 안 해봤지만은 좀 요 프로그램 또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한번 내가 만들어보고 있다거나 만들고 있는 거 현재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건강 쪽도 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가의 범위를 보면 꽤 많아요. 뭐 네. 여행도 있고 저희가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가 부분에서 취미 쪽에 있다. 네. 많이 취미와 교육 쪽에 집중이 되어 맞아요, 있는 거고요. 맞아요.
건강 쪽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도 저희가 좀 잘 풀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보면 이런 주민센터나 이런 헬스장 가면 혹은 수영장에도 네. 시니어를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것도 다 20대, 30대 위주의 짐에서 운영되는 형태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의 뭐 관절이나 이런 것 좀 고려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특정 병원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나이대 분들이 근력이라든지 좀 관절이라든지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도 잘 커버할 수 있는 건강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올 상반기에는 차근차근 런칭해 보려고 합니다. 그쪽 분야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 가슴 뛰는 일상도 기대가 되고 프로젝트도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회사로 만들고 싶으신지 우리 대표님의 각오 궁금합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아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내 나이 때 내가 겪는 문제가 여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게 있어요. 뭐 자식과 관련돼서 고민이 계실 때도 있고 네. 뭐 일자리에 대해서도 혹은 뭐 가족에 대해서도 뭐 여가도 마찬가지이긴 하고요. 그런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사업체가 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예요. 저희가 지금 여가를 하고 있는 건 그런 고객분들을 많이 확보하고 싶어서예요. 근데 저희도 고객이랑 같이 회사가 나이가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럼 고객분들이 뭘 필요하시는 걸 저희는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을 거예요. 누군 아프실 수도 있고 또 누군 다양한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고객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정보에서 점점 뒷단으로 밀려나시거든요. 세상엔 되게 좋은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래서 여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 회사를 찾으시면 제가 다양한 도움을 차근차근히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분들의 50대 이후의 삶에 외로움이나 고립이라는 단어가 좀 지우개로 많이 지워질 수 있게 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 방송 통해서 정말 그 온유의 그 회원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되게 빨리 가고 싶고 그래요. 의지하고 싶어지고. 네. 그 대표님 또 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쵸. 그래서 홍보를 안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앞으로 대표님이 이걸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이런 하는 일들을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이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은 좀 있으세요? 이제 사실 준비를 좀 해봐야 해요. 네. 이게 회사가 조그맣기 때문에 저희가 막 홍보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희한테는 홍보비를 오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써서 고객분들을 만나 뵙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이 도달된다면 네.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한테 되게 귀할 것 같고 또 도달된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저 친구들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주변에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제일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게 저 강력한 홍보의 효과이지 않을까라고 네. 저희는 현재로서 저희 수준에서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 우리 부모님분들부터 그쵸. 우리가 좀 합시다. 네. 예, 예. 자, 이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우리 고객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고객분들께 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1분 1초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무기력하게 시간에 눌리면서 사는 거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효용이나 인프라는 이 세대를 구성하는 주력 세대들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고객분들의 삶에 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모든 환경들이나 서비스 저희 고객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사실 수 있으니까 무기력하게 계시지 말고 내가 소외되고 있다 생각하시지 말고 네. 계속해서 마음의 용기를 갖고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시니어들의 여가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아주 진취적인 멋진 사업가 온유의 현준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에서는 시니어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